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2018년 11월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원숭이를 나타내는 이 신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살은 일종의 이동살로 한 곳에서 있는 그런 직업이나 일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다소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이 시작되는 새로운 기운이기도 하죠. 그런 기본적인 성정을 원숭이띠들은 갖고 있다고 보시고, 이번에는 2018년도 무술년 한 해 동안에 원숭이띠들은 어떤 살과 합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합이 있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해가지고 환경에 좀 적응하기 힘들고 또 노래 간 만큼 결실도 좀 덜 따르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월살은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횡재수도 이 월살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방합이 같이 있네요.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아니면 아내나 자식들 간에 도움도 크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원숭이띠 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달 망신살이 있네요.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운입니다. 다소 체면이 좀 구겨지고 명예가 조금 손상되는 그런 기운이 되긴 하지만은, 이 망신살은 단순히 체면이 구겨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체면이 조금 구겨지는 그런 경우로 보니까 좋은 한 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2018년도 한 해와 11월 달에 간단한 운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018년도 11월 달에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3세하고 63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원숭이에 해당하시네요. 정관과 편관이 천관과 지지에 자리합니다. 이 관의 역할은 다소간의 규율이나 규제 아니면은 압박 이런 것들도 다가올 수 있으니까 뜻하지 않는 일로 조금씩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생각지 않는 그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사소한 일로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 75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원숭이에 해당하시네요. 정인과 편인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손해볼 일도 조금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는 직업에서 조금 불만도 생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잡이나 아니면은 부업에 손대고 싶은 그런 기운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을 이쪽 저쪽 손을 대봐도 크게 덕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원숭이에 해당하십니다. 겁재와 비견이죠. 겁재 기운은 약간의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기운이 포함이 되고, 이 비견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간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조금씩 다툼이 있거나 형제, 자매 아니면 가족 간에도 트러블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또 대가가 생각만큼 따르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은 약간 마음을 비우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원숭이에 해당하시네요. 상관과 식신이죠.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있지만은 자신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결과로 종결시키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가족 간에도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자식으로부터 도움이 크다고 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좋은 한 달이 되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51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원숭이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편제니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다 보시면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오히려 커가지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봤더니 조금은 손해보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 보시면은 지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남자분들은 이 재성이 아내나 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간이나 아니면 애인 간에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미혼자분들이나 아니면 기혼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분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화근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2018년도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날마다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를 합니다. 1일 날 도화살의 방합이죠. 13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5일도 도화살의 방합이네요.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관한 문제나 애정에 관한 문제나 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미혼자분들이나 홍기에 가까운 분들은 데이트 약속이나 미팅 자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성분들한테 눈길도 가고 또 자신이 또 이성분들한테 데이트 약속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는데 방합이 끼어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 친지 자 이런 분들로부터 도움도 크고 또 이 도화살로 인해 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을 만나거나 자 이런 결과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2일날 월살의 방합입니다.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조금씩 어렵고 내가 추진하는 일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간에도 서로 서운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뜻밖의 행운이 올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됩니다. 자 거기다가 방합이 끼었죠. 가족 친지 간의 도움도 있고 이것저것 풀리지 않던 일이 오히려 덕이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잘 보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3일날 망신살이죠. 그 다음에 15일도 망신살이고요. 27일도 같은 기운이네요.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자기네 체면을 좀 구기고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좀 더 나은 자리나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체면이 좀 구겨진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좋은 기분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4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죠. 2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상승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모든 일에 능률도 생기고 또 활기도 넘쳐 가지고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또 주변의 형제나 동료, 직장의 친구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동안 못 이뤘던 것들 이날은 대부분 다 풀려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삼합까지 끼어 있네요. 직장의 친구나 동료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난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장성살 하루의 결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장성살은 좀 주의해야 되실 거는 자기가 마음먹은 게 웬만하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하거나 남들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이 화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5일날 반한살입니다. 17일도 반한살이고요. 29일도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은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반한살은 그 애비역 아니면은 퇴임한 후에 자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전날에 장성살에서 그렇게 힘있게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추진했다면은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조금 쉬는 그런 시간으로 보면 되고, 전날 그 자기를 도와주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원도 커가지고 전날보다 일을 덜 하고도 오히려 그 전날보다 성과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합이나 충은 없죠. 자신의 하기에 따라서 이날은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날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6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죠. 말일날인 30일도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이동이나 보직의 이동, 뭐 해외 출장, 때에 따라서는 이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기운인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라기보다는 직장의 발령이나 명령 또는 환경적인 요인이 의해 가지고 자신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충이 끼었죠, 그죠? 직장에 어느 정도 지시나 환경적인 요인이 해가지고 움직인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날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일 처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7일날 육해살의 원진살이죠. 19일도 육해살의 원진살이고요. 이 육해살은 이것저것 막힌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수구처럼 뚫어줘야 되는 기운, 자 이렇게도 보는데요. 인덕도 좀 부족하고 이것저것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힘든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씩 힘들고 또 몸도 찌뿌둥 해가지고 잔병치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구설수도 따를 수 있고 또 몸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컨디션이 좋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원진살도 끼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원망이나 원성도 들을 수 있는 날이니까 자, 이런 하루는 기분 풀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8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은 예술이나 재능을 나타내는 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죠.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젓고 화려한 기분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또한 이런 날은 색을 밝히는 그런 기운도 나타나 가지고 연문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하시고 좋은 기분으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보내시면 좋은 하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일날 급살의 육합입니다. 육형까지 끼었네요, 그죠? 합과 형이 같이 끼었으면 형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급살은 겁탈이나 도난, 부상, 자 이런 것들 내 것을 좀 빼앗기거나 잃어먹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거나 이러는 가운데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먹거나 분실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 낯선 사람과 뭐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자 이런 때도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도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또 육형까지 끼었으니까 이런 날은 그 형제자매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내가 가진 거 소지품이라도 잃어먹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네요. 11일날 제살입니다. 22일도 제살이죠.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바깥하고 좀 단절된 생활, 집안에 좀 우환도 생길 수 있고요. 우연한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으며 또한 그 구설수도 조금씩 따를 수 있고 재물의 손상도 갈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하는 일도 그렇게 제대로 잘 풀리기 힘들고요. 자, 이것저것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합이나 충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제살 기운이 길신으로 작용하면은 약간 권력과 관계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11일 날 천살입니다. 이 천살은 지진이나 뭐 태풍 이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기운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조금씩 중도에 좌절되거나 불합리한 상황으로 끝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만은 이 천살은 앞에 급살, 저살을 거쳐간 마지막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만 감내하시면은 좋은 기운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천살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천살 운에는 조상의 음득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일이 이 천살 기운이 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밑에 보셔도 특별하게 합과 충이 없죠. 자신의 하기 나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일 날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지살이죠. 이 지살은 앞전에 이야기한 이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경 또는 해외 나들이, 출장, 뭐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거나 하다못해 숲을 가더라도 이 지살에 속하겠죠. 이런 밖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운들이 지살에 속하는데,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기운이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불리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으면은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판단을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2018년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날짜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라고 이만 끊습니다. 감사합니다.